안녕하세요, 배우 이동욱입니다. 제냐와 함께 아레나 3호로 커버를 장식하게 됐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화보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까지 영화를 찍었고요. 그래서 크랭크업을 해서 좀 오늘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렇게 화보를 찍게 됐고, 그 전에는 이제 계속해서 구미호전을 찍었고요. 지금 거의 한 2년 반, 3년 가까이 안 쉬고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와, 거기부터요? 21년 전인데요? 공부하는 느낌이었죠, 진짜로. 이제 연기를 막 시작해서 뭐 잘 모를 때 또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연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진짜 학교의 연장선 같은 느낌? TMI라면 그 실제 학생들이 소풍 기간엔 저희도 소풍을 갔고, 중간고사 기간엔 저희도 중간고사 내용으로 촬영을 했고, 진짜 학교를 좀 1년, 2년 더 다닌 느낌? 많이 배웠습니다. 저는 처음에 연기 시작했을 때 매니저도 없고 스타일리스트도 없었어요. 그래서 스텝버스 같이 타고 다니면서 연기했고요. 그리고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몇 시까지 촬영을 끝내고 이런 또 기준도 개념도 없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버스에서 기다리다가 제 씬 차례가 오면 내려서 연기하고 또 무작정 또 기다리고 그렇게 또 밤을 새고 그랬었어요.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지금 연기를 시작하는 친구들은 참 어쨌든 뭔가 많이 갖춰진 환경에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건 좀 부럽다. 저는 그래서 그때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서 그 드라마 의상팀하고 같이 협찬 받으러 제가 다녔거든요. 막 동대문에 가가지고 협찬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. 22년 전에. 저는 제가 개근상 받은 것처럼 성실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기회는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결국 얼마나 성실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회의 크기, 또 기회의 순서가 달라지지 않나. 물론 그 기회가 오기까지 굉장히 좀 고된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이 참고 견뎌야 되겠지만, 근데 어쨌든 그 성실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한 번쯤은 온다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 라떼라는 거를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말걸은 제가 처음으로 미니 시리즈 주인공을 한 작품이어서 저한테 좀 애틋하고 각별한 의미로 지금도 남아 있고요. 마이걸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좀 한류의 느낌, 그런 분위기를 알게 돼가지고, 그래서 실제로 마이걸이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 뭐 대여섯 나라에서 리메이크도 되고 뭐 지금도 많이 사랑받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이동욱이 있게 해준 초석을 다져준 작품이라서 소중하죠. 지금 하라면 못할 작품이에요. 그때는 겁 없이 덤빌 수 있었고, 또 지금보다 아는 게 적어서 그래 한번 해보지라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막 뛰어든 작품이어서 지금 하라면 내가 저렇게 다시 연기할 수 있을까? 근데 뭐 제 20대 후반, 뭐 그게 아마 27, 8쯤에 한 연기일 텐데 뭐 그때 한 연기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그리고 또 그때 같이 연기했던 뭐 오윤수 선배, 정보석 선배, 백이섭 선생님 이런 분들의 연기를 보면서 느끼고 배운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. 그리고 신체적으로, 정신적으로 아주 극한까지 제가 시달려본 작품이어서 그래서 또 그런 의미로도 기억에 남고요. 뭐 정신 없었어요. 그때는 이제 이것도 좀 TMI인데 제가 전역하는 날 포스터 찍으러 갔거든요. 그만큼 준비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한 드라마여가지고, 또 사람이 뭔가를 이제 한 2년 정도 안 하다가 다시 하려면은 뭐 이렇게 감도 좀 다시 찾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. 그래서 그냥 뭐 하다 보니까 끝난 것 같은 느낌? 근데 그때 그래도 조금 기억에 남는 거는 밤을 진짜 많이 샜다 라는 게 기억에 남아요. 한 거의 열흘 가까이 밤을 샜던 것 같아요. 가장 길게 샜을 때는. 근데도 뭐 복귀작이었고 전역하고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작품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기분 좋았죠. 도깨비도 하고 구미호도 하고 좀 판타지 장르를 이렇게 해서 다시 또 판타지를 하기에는 저도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뭔가 이제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연기를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. 거의 매 작품마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, 그래도 가장 최근에 했던 구미호전에서 극중 지아에게 편지 쓰면서 막 오열하던 그 장면이 기억에 남네요. 닮은 거는 주변에서는 다 이제 구미호전의 이연과 많이 닮았다고 얘기를 해주시는데, 안쓰럽고 애착이 가는 건 그 도깨비에서 왕여
역할, 그러니까 옛날에 사극 시절에 그 역할이, 그리고 저승사자 역할도 그렇고, 그냥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내 캐릭터라서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의 사람의 연민 같은 좀 짠한 느낌. 그거 기억나네요. 맨 처음에 그 써니가 이렇게 나뭇가지 휘둘러서 제 페도라가 날아가면서 이제 정체가 밝혀지는 그 장면. 그 원래는 자기라는 단어나 그 뉘앙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, 메스이는 보통 표현이잖아요, 통상적으로는.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과 또 그 다른 마음에서 그런 단어가 자꾸 나와서 그 괴리감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이 더 섬뜩하다고 느끼시고, 또 그게 제 캐릭터를 표현하는 중요한 장치가 됐다고 생각하고요. 지금도 임시완 씨한테 전화 오면 그냥 가끔씩 장난으로 자기 이렇게 받아요. 이게 판타지라는 게 그렇더라고요. 도깨비도 그렇고 구미호도 그렇고 제가 뭘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. 뭐 구미호라고 해서 제가 무슨 여우 흉내를 낼 것도 아니고, 네. 뭐 다만 액션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착실히 준비하려고 노력했고, 나머지는 그냥 마음을 다 열어놨죠. 그리고 작가님이 써주신 대본과 그 세계관 안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해보자라는 마음으로. 그리고 판타지는 근데 또 장점이 있는 게 그 배우와 제작진이 시청자들을 한 번만 딱 잘 설득해 놓으면 돼요. 그럼 그 뒤로는 그냥 그 설득의 힘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나름 판타지를 한 두세 편 해본 경험상 그런 노하우가 생기지 않았나 합니다. 달콤한 인생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때 그 20대 후반에 그 거칠었던, 그리고 어떤 제 감정의 극한에 달했던 그런 연기를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화보 촬영은 늘 즐겁고, 포토그래퍼분이나 저희 또 스태프분들이 다 또 저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주신 분들이어서 아마 화보 결과도 아주 좋게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꽃피는 봄이 됐는데 우리 독자 여러분들 앞날에도,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좀 꽃이 피는 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 꼭꼭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